네, 그러면 이번에는 미적분에 관한 고민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적분은 선택 과목인 만큼 선배들의 조언이 더욱더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킬러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부엉이입니다. 아무리 준킬러가 강화되고 킬러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30번 문제가 주는 압박이 너무 강해요. 이러한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 풀어낼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킬러를 풀기까지 진짜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킬러 문제를 극복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일단 생각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그냥 아예 기초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기출문제 어려운 문제 많지만 분명히 각각의 요소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분해해서 조금씩 뜯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요즘 나오는 그런 미적분 30번들은 기출 30번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출 30번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여러 분들 걸 듣고 그래프만 써서 풀기, 식만 써서 풀기, 그래프 반씩 반 써서 풀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지로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30번 정도는 풀 수 있는 실력이 금방 갖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30번이라는 압박이 너무 심한 거면 30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미적분 4점짜리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냥 28번, 29번이랑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압박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다 같은 4점짜리 문제니까요. 네, 부엉이분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압박을 이겨낸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적분 공부에 시간을 어느 정도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있는 부엉이입니다. 미적분이 예전과는 달리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미적분의 중요성이 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기출문제나 사설 엔제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킬러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다들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선은 전체 시간 중에서 얼마만큼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수학에는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통 과목과 미적분에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초반에는 미적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미적분이 잠깐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초를 충분히 다져놓으면 그거를 두고두고 다 써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는 미적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자주 나오는 테마, 기출된 요소들 같은 걸 아예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전부 다 어려운 요소들이 바뀌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 어떻게 쪼개서 분해해서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도전해보고 특히 기출문제는 다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는 이제 미적분 공부량을 확실히 많이 줄였어요. 대신에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해둔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모의고사를 당연히 풀잖아요. 후반부에 갈수록 모의고사 풀면서 혹시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했었나? 이런 태도를 내가 취했었나?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가끔 막히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조금 잊어버린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가 나올 때는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등비급수랑 삼각함수, 도형 문제 같은 거는 아무래도 도형 문제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풀면 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안 풀어도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아도 한두 문항 정도는 무조건 풀 수 있도록 전 시간을 뒀던 것 같아요. 김지희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조금만 더 덧붙여보면은 저는 오전에 즉 10시 반 이후부터 수학 공부를 진행할 때랑 밥 먹고 나서 5교시부터 수학 공부를 할 때를 나눠놓고 계획을 짰는데요. 오전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3과목, 공통과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해가지고 무조건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공부할 때는 아까 그 도형 얘기했던 것처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한 단원만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한다고 했던 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수능 수학이란 게 어디서 허를 찌를지 모른다는 거를 감안한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미적분이 그 선택 과목 되기 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공부 비중에 대해서 부엉이들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얻었기를 바라면서 한번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덤벙이 부엉이입니다. 원체 성격이 꼼꼼하지 못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에 있어서는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챙기려고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산 실수를 하는 빈도가 전혀 줄지 않는 것이 저의 요즘 최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따지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적분상수를 빼먹는 등 자주 틀리는 종류의 계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저의 문제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실수가 반복되는 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자님도 방금 자기가 뭘 많이 실수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것처럼 습관은 자기가 이제 인지를 하고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고쳐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이제 인지할 정도로 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따로 실수 노트에 정리를 했고 그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자주 읽었습니다. 그 실수 노트에는 이제 제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왜 했는지 주로 적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간단하게라도 있으면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엉이입니다. 계산을 반복하면서 늪에 빠지는 상황을 너무 경계한 나머지 복잡하지만 계산만 하면 풀리는 문제도 혹시 계산 없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자주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단순 계산만 하면 풀리는 문제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산량이 많은 문제를 풀 때는 계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식을 정리하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 정리할 때는 약분한다든지 이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은 식이 일단 간소화되니까 계산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계산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가 식을 다 정리하고 끌고 간 후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마다 계산을 해서 계산량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을 그대로 식대로 끌고 가고 정리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식상한 말일 수 있지만 이런 판단력은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감히 드리고 싶고요. 다만 부엉이분을 위해서 제 전략을 조금이라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까 타이트하게 문제 시간을 잡는다고 했었는데 1번부터 14번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23번부터 27번까지는 그냥 풀 때 막으면은 그냥 미련 가지지 않고 바로 넘겼던 것 같고요. 흔히 준킬러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번 풀었을 때 막히면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봤었을 때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이것도 넘겼습니다.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풀기 위한 설계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진득하게 고민했었을 때 문제 풀이에 갈피가 잡히지 않으면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갈피를 잡은 상태일 때만 계산을 시작해가지고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모든 분들한테 제 전략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넘길 수 있는 전략을 잘 짜놓으면 계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적절히 봐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있었을 때 다른 문제들을 푸는 시간이 촉박해지지 않을까? 라는 거는 계속 머릿속에 담아놓고 모의고사로 실전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내가 풀었던 처음에 풀이 방향에서 계산이 이상하게 돌아간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풀이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약간 돌아갔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들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네요. 지금까지 나온 해결책들을 바탕으로 사연자분이 계산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를 깔끔하게 풀고 싶은 부엉이입니다. 부정적분이나 복잡한 함수의 미분같이 계산량이 많아질 수 있는 문제들을 풀 때 계산만 반복하다 보니까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돌아간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계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식을 간소화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식을 최소한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계산량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저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네, 저도 진짜 동의하는데 다만 특정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면 내가 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 없이 문제를 풀게 되면 마구잡이로 계산하고 빙빙 계산 돌아가고 이런 경우를 분명히 마주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목표를 조금 설정하고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분의 질문의 의도가 풀이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간결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정도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를 간결하게 풀기 위해서는 처음 도전할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 경우는 제외해야겠어 라는 거를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작년 6평 22번이나 19학년도 수능 나형 29번에서도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서 이걸 다 계산하다 보면 문제 풀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깔끔하게 문제 풀이를 할 수 없었는데 필요 없는 경우들을 쳐낼 수 있는 게 학생의 재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한 번씩 꼭 필요한 경우들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문제 풀이를 깔끔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째로는 아까 김지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게 모든 문제를 짧게 풀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 수능 30번도 정말 풀이가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난 이걸 깔끔하게 풀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연산 과정마다 번호를 매기든 혹은 간단하게 내가 뭘 연산하고 있는지 정도 정리하면서 풀면은 내 풀이가 더러워서 중간에 막히거나 검산할 때 막히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을 간소화하되 모든 식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기,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호흡이 긴 문제일수록 깔끔한 사고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과정도 깔끔해야 된다는 거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도형 문제 공부법이 고민인 부엉이입니다. 등비급수나 삼박함수 도형의 극한 관련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편인데 이 파트를 공부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잡힐 수 있어요. 정말 많이 푸는데 감이 안 잡힐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는 얘기긴 해요. 그치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답지 보고 맞았네 틀렸네 체크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점수 오르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이제 고민자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 공통과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형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게 전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뒤에는 다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정리한 내용들을 잘 적용시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한 내용에서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가 정리도 했고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적용 못 시켰던 거라든지 아니면 떠올리지 못했던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혹시 계속 반복해서 못 떠올린다면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반복적으로 본다든지 저도 수험생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히는 거는 김지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출도 좋지만 아무래도 재종 다니다 보면 EBS를 접할 일이 좀 적어지긴 하잖아요. 이런 거를 EBS로 연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시대인재 콘텐츠가 쏟아져 들어올 텐데 감을 쌓기 위해서는 틀렸던 문제나 혹은 막혔던 문제들을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다시 정리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대인재 학생분들은 패드를 제공받기 때문에 패드에 있는 노트 앱 같은 데에다가 사진 찍어놓고 옮겨놔서 주요 개념 그리고 포인트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 태블릿은 정말 많이 활용해서 태블릿 쓰는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분 살짝 공부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좀 실전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랑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저는 도형적인 요소가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심, 외심, 무게중심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는 자세히 안 배우잖아요. 중등기하적 요소인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모른다 싶으면 날 좀 잡아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삼각함수 도형 극한 같은 경우에는 도형적인 요소를 막 알아내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못하더라도 각을 하나 잡아놓으면 그걸로 다른 선분들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식이 복잡하게 생기더라도 어쨌거나 식은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때는 찍어 맞추는 방식인 근사는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봤을 때 언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쓰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할 바에는 그냥 어차피 식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저는 다 식으로 세워서 풀었습니다. 복잡하게 나와도 어차피 극한을 취하면 금방 약분이 돼서 사라지거든요. 식이 복잡해도 계산은 복잡하지 않아서 이거는 정 안 되면 그냥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다들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준비된 질문들은 다 끝이 났는데요. 세 분들의 현명한 조언이 부엉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부엉이 고민상담소 마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부엉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5번의 수능을 치렀어요. 이제 수능 가형 시절에서부터 현 수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긴 변천사를 겪어왔는데요. 착실히 공부를 하다 보면 100점, 수능 수학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파이팅입니다. 저는 진짜 수학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현역 수능, 그러니까 20학년도 수능에는 80점을 받았고요. 이제 시대인재 4기에 들어왔을 때 하루에 7, 8시간씩 수학만 하면서 점수를 올려서 21학년도 수능에서는 93점을 받았고요. 지난 수능에서는 결국 100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수능 시험은 노력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정도 노력을 안 해도 잘하시겠지만 저처럼 진짜 못해도 노력을 하면 10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의 공부법에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 방법이니까 자신을 믿고 쭉 해나가시면 100점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사실 재수를 계획을 하고 재수학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재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재수학원에 앉아있게 되고 어쩌다 보니 부엉이로 1년 동안이나 살게 됐었는데 제가 살았던 작년 1년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힘들기도 했고 보람찬 날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부엉이 6기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잘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이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길이라는 것만 잘 숙지하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잘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올해 수능장에서는 분명히 원하던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잘 공부해서 올해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국어를 너무 수험 생활로만 공부하다가 한 번쯤 현타가 와서 시집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문학 줄 풀다 보면은 시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시 하나 있으면은 뭐 가림판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짧게라도 붙여놓고 수험장 갈 때까지 마음속에 품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산길에서라는 시를 마지막 문단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진짜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로 부엉이 고민상담소 수학편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다른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